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수 분열 시 각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DNA 상대량 변화에 관한 문제가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를 봐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를 선생님이 한 장짜리 프린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자, 먼저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피에서 G 원기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며 유전자 각각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은 1이다. 2와 3, 4는 중기의 세포이다.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 한 개의 DNA 상대량을 1이라고 하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보면 거의 모든 문제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하나당 DNA 상대량이 1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이 그림은 감수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 감수 분열 과정의 둘째 줄, 2번 세포하고 셋째 줄, 3번, 4번 세포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세포 1, 2, 3, 4, 5, 6은 감수 분열 과정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각각 한번 적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포 1은 G 원기세포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세포 1은 G 원기세포가 되겠고, 이건 DNA 복제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2번 세포는 중기세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수분열은 1분열 중기가 있고 2분열 중기가 있죠. 그러니까 2번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가 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중기1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2번에서 3, 4번으로 넘어가면서 감수 1분열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3번, 4번도 역시 중기세포라고 했으니까 감수 2분열의 중기세포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4번 세포는 중기2가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세포가 한 번 더 분열해서 5번, 6번 세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5번, 6번 세포는 감수 분열이 완료된 후의 세포겠죠. 이 5번, 6번 세포가 정자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과정은 감수 분열이 완료된 세포이기 때문에 생식세포라고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수 분열 시 DNA 상대량 변화 요거 그래프 알고 있죠? 요때가 G1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G2기와 그 다음에 M1 감수 1분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감수 1분열 후 감수 2분열 들어가고 감수 2분열 마치고 나면 생식세포가 되죠. 요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포 1, 세포 2는 핵상이 EN이 되겠죠. 감수 1분열 후 핵상이 N으로 줄고 감수 2분열은 염색분체 분리. 그래서 여전히 핵상이 N이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그렇죠? 2N은 46, 2N은 46, N은 23, N은 23 이렇게 되는데 염색 분체 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DNA 복제 전에는 46개죠. 그러다 복제 후에는 9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DNA 복제 전에는 염색체가 이런 모양이었다가 DNA 복제 후에는 염색체가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수 1분열 후에는 절반으로 줄겠죠? 감수 2분열 후에는 또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 수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본 지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DNA 상대량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되고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고,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얘네들은 모두 독립인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의 유전자는 X염색체상에 있습니다.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P의 가나다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X, 스몰 d, Y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A에 대해서는, 가에 대해서는 E형 접합성이고, 나에 대해서는 동형 접합성이고, 다에 대해서는 이거는 X염색체, 성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1, 2, 3, 4, 5, 6이 갖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이 표에다가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넘어와서 일단 A에 대한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포는 A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란 말이죠. 그러면 염색체상에 하나는 라지 A, 또 하나는 스몰 a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럼 1번 세포에서 2번 세포로 넘어가면서 뭐 합니까? DNA 복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라지 A가 복제됐으니까 라지 A 2개 있겠죠? 스몰 A 복제됐으니까 스몰 A가 이렇게 2개 있게 됩니다. 그럼 1번 세포는 라지 A 1개, 스몰 A 1개니까 DNA 상대량이 1,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1번 세포에서 2번 세포로 넘어오면서 DNA 복제를 하죠. 그래서 라지 A는 2가 되고 스몰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에서 3, 4번으로 넘어갈 때가 중요한데요. 이게 감수 1분열이잖아요. 감수 1분열은 무슨 분리? 상동염색체 분리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라지 A를 가진 염색체가 왔다면 오른쪽 4번 세포 쪽으로 스몰 a를 가진 염색체가 이렇게 오겠죠. 분리돼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갈 테니까. 그럼 3번 세포는 라지 A의 DNA 상대량은 2. 그쵸?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0이 돼버리겠죠. 스몰 a는 4번 세포로 갔으니까. 그쵸? 4번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라지 A는 없으니까 0. 스몰 a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수 1분열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감수 2분열로 넘어갑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무슨 분리 일어나죠?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라지 A 1개, 라지 A 1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6번 세포로는 스몰 a 이렇게 스몰 a 유전자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절반 쪼개져서 5번 된 거니까 5번은 라지 A 1개, 스몰 a 0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6번은요. 라지 A의 DNA 상대량 0, 스몰 a의 DNA 상대량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표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1번 세포는 1, 1, 2번 세포 2, 2, 3번 세포로 라지 A가 왔네요. 그럼 스몰 a는 4번 세포로 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3번 세포는 2, 0, 4번 세포는 0,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세포가 쪼개져서 5번 세포가 됐으니까 5번 세포는 1, 0, 4번 세포가 쪼개져서 6번 세포가 됐으니까 6번 세포는 0, 1 이렇게 됩니다. 자, 뭐일 때? 그쵸? 2형 접합성일 때. 자, 요런 패턴이 나오게 돼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세포입니다. 얘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본 겁니다. 자, 이제 B 해볼까요? B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 라지B, 라지B니까 자, 다른 상염색체에 라지B, 라지B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동형 접합성이므로 라지B는 2개 있는데 스몰 b는 0개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0개인 유전자는 앞으로 쭉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포에 없는 유전자가 딸세포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2번 세포로 넘어가서 DNA 복제하면 라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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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B가 될 거야. 그러니까 라지B가 4, 스몰 b가 0이 됩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 분리.
3번 세포로 라집이 가고 4번 세포로도 라집이 갑니다. 그러니까 3번 세포도 2,0, 4번 세포도 2,0이 되죠. 그러면 5번 세포는 1,0, 6번 세포도 1,0이 되겠죠. 그래서 표를 채워보면 동형접합성일 때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2,0, 4,0, 2,0, 2,0, 1,0, 1,0 이렇게요. 스몰 b는 처음부터 없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라지 b가 딸세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복제 한 번, 그 다음에 분열 두 번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X염색체 위에 스몰 d가 있다고 했죠.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입니다. 자, 왜? 이거 정자 형성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X, 하나는 Y염색체겠죠. Y염색체에는 대립유전자가 없고 X염색체에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가 돼야 돼? 라지 D, 스몰 d, 0, 1로 시작해야 되겠죠. 라지 D는 애초에 없으니까. 그러면 라지 D는 모세포에 없으니까 딸세포에 쭉 없겠죠. 그러면 2번 세포로 넘어오면서 DNA 복제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치? 라지 D, 스몰 d, 0, 2가 될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X염색체에 스몰 d 유전자 있고 Y염색체 좀 짧아요. Y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2번 세포로 넘어오면 X염색체가 복제돼서 스몰 d가 2개 되죠. Y염색체도 이렇게 복제돼서 염색분체 2개짜리가 됩니다. 상동염색체 분리할 때 3번으로 X염색체가 이렇게 오면 4번으로는 Y염색체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3번은 라지 D는 0, 스몰 d가 2가 되는데 4번 세포는 라지 D도 0이고 스몰 d도 0이 되는 거죠. 이런 특이한 값을 갖게 됩니다. 상염색체 있으면 대립유전자 2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는데 대립유전자를 하나도 갖지 않는 세포가 나온다는 거야. 왜? Y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5번은 뭐가 돼요? 그치. 스몰 d만 오겠죠? 그래서 라지 D 0, 스몰 d 1 이렇게 되고 6번은 모세포가 00이죠? 그러니까 라지 D 0, 스몰 d 0 얘도 00이 됩니다. 그럼 이걸 표에다 완성해 보면 처음에 0, 1로 시작했어요. DNA 복제하니까 0, 2가 되죠? 감수 1 분열 후 자, 여기 0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00이 돼야 되고 얘는 02가 돼야 되겠죠. 3번이 5번 되니까 01, 4번이 6번 되니까 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있을 때? X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패턴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여러분들 풀기 위해서 요 6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 세포 1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당 DNA 상대량의 값은 얼마인가? 그럼 세포 1은 0이라는 값 가질 수 있고 0, 1,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0 있죠? 1 있죠? 2 있죠? 이렇게. 세포 2는요? 세포 2는 0 가질 수 있죠? 근데 1 있습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1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그렇지. 1번 세포가 DNA 복제해서 2번 세포가 되니까 2번 세포는 염색분체 2개짜리 염색체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짝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0이거나 2이거나 2이거나 4이거나. 그래서 세포 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다? 0과 2와 4가 됩니다. 세포 3, 4는요? 그렇죠? 0과 2만 갖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세포 2가 감수 1분열, 상동염색체 분리해서 만들어지는 게 세포 3, 4니까.
그리고 세포 5, 6은 세포 3, 4가 염색분체 분리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니까 0 곱하기 2분의 1 하면 0이고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 되니까 0과 1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를 줬는데 여기는 숫자를 다 써줬지만 중간중간 비어있고 물음표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 표 안에 한 세포 안에 1과 2라는 값이 다 들어있다 라고 하면 아 얘는 G원기 세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포 있죠? 2번 세포하고 3, 4번 세포 얘네들은 중기의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기세포는 절대로 홀수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1과 2가 같이 보이면 G원기세포이다. 그 다음에 중기세포는 절대로 홀수 값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1이라는 값이 나오면 뭐야? G원기세포이거나 아니면 생식세포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2라는 값을 함께 갖는다면 무조건 G원기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볼게요. 세포 내 어떤 유전자의 DNA 상대량 값이 4일 때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알 수 있는 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얘는 중기 원의 세포이구나. 그렇죠? 중기 원의 세포만 4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유전자형은 뭐구나? 아, 동형 접합성이구나. 동형 접합성일 때만 뭘 가질 수 있다? 4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세포 1에서 6 중 Y 염색체가 있는 세포는 무엇인지 모두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 1하고 2는 핵상이 2N이죠. 그러니까 핵상이 2N인 세포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Y 염색체가 있는 세포이고 그 다음에 3, 4, 5, 6 중에 둘 다 00인에 있잖아요. 그렇지? 얘는 X 염색체가 없는 핵상이 N인 세포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상이 뭐니까? N이야. 근데 00이야. 이 말은 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 4번 세포하고 6번 세포 이렇게 4개의 세포가 Y 염색체를 갖는 세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지 A 스몰 a를 가진 염색체와 라지 B 스몰 b를 가진 염색체는 상염색체잖아요. 그렇지? 이 상염색체에서 이 핵상이 2N인 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상이 2N인 세포는 라지 A가 1이면 스몰 a가 1이어야 돼요. 그치? 근데 라지 B가 2면 스몰 b는 0이어야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뭐야?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으니까?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상이 2N인 세포, G원기세포는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 합이 2가 돼야 돼요. 요렇게 합해도 2, 요렇게 합해도 2가 되는 거죠. 근데 중기 원세포는 어떨까?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제 DNA 복제했으니까 4가 돼야 되는 거지.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핵상이 2N이라는 걸 알아냈어. 라지 A가 1, 스몰 a가 모르겠고 라지 B가 2, 스몰 b 모르겠다. 자, 요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자, 핵상이 2N인데 1과 2가 같이 있으니까 얘는 G원기세포겠죠?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니까 스몰 a는 1이 되고 스몰 b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합이 2, 합이 2가 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요 값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실전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세포는 무슨 기? G원기. 2번 세포는 중기원. 3번, 4번 세포는 중기2. 5번, 6번 세포는 생식세포. 자, 이렇게 시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상. 1번 세포는 핵상이 EN. 2번 세포 핵상 EN. 3번, 4번 세포 핵상 N. 5번, 6번 세포 핵상 N이 됩니다. 1번 세포가 가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은 0과 1과 2. 따라서 1과 2를 함께 가지면 지원기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기 원세포가 가질 수 있는 건 0과 2와 4. 따라서 4라는 값이 나오면 중기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2세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2.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립 유전자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대립 유전자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라지 A가 1이면 스몰 a도 1이어야 되고, 만약에 라지 A가 0이면 스몰 a가 2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형접합성이면 1, 1, 동형접합성이면 2, 0이거나 0,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기원에서도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라지 A가 2다. 그럼 스몰 a도 2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라지 A가 4다. 그럼 스몰 a는 0이겠구나. 왜? 합이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합이 2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래서 2, 0이거나 0, 2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대립유전자의 합이. 왜냐? 하나만 가질 수 있으니까. 핵상이 n이기 때문에. 여기는 합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1 나와야 돼요. 1, 0이거나 0, 1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자, 1번에 없는 유전자는 2, 3, 4, 5, 6에 없다. 그렇죠. 모세포에 없는 유전자가 딸세포에서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겠죠. 돌연변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DNA 상대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 연관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연관이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자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에 결정되며 가와 나의 유전자는 3번 염색체에 있다. 이 말이 뭐지? 가의 유전자도 나의 유전자도 모두 3번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야.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죠?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상인 연관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있으니까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이 있어야 하겠죠. 부모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둘 다 이형 접합성이니까. 근데 상반연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라지하고 스몰이 같이 있는 경우인데, 라지 A와 스몰 b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 반대편 상동 염색체는 스몰 a, 라지 b여야 하겠죠. 어쨌건 간에 세포 1은 상인 연관이건 상반 연관이건 DNA 상대량이 111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여기서 2번 세포로 넘어오면 뭐 되죠? DNA 복제하잖아, 이렇게. 여기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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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이렇게 되고, 얘는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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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2, 2,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번 세포로 라지가 오면 4번 세포로는 스몰이 올 테니까 이렇게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다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핵상이 n이죠.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는 없어요. 라지 b가 있으면 스몰 b도 없죠. 이렇게. 그럼 스몰 a와 스몰 b는 어디로 갔어? 4번 세포로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3번 세포가 2020, 4번 세포가 0202가 되는 겁니다. 3번이 5번으로 쪼개지니까 5번은 1010, 6번은 010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인 연관의 경우는 라지 A와 라지 B를 가진 생식세포, 스몰 A와 스몰 B를 가진 생식세포는 생길 수 있지만 라지 A와 스몰 B를 가진 생식세포나 스몰 A와 라지 B를 가진 생식세포는 생길 수 없습니다. 왜? 라지랑 라지랑 붙어있고 스몰이랑 스몰이랑 붙어있으니까 라지와 스몰이 붙은 염색체나 스몰이 라지랑 붙은 염색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엔 상반연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DNA 복제하면 라지 A, 스몰 B죠. 또 하나의 염색체는 스몰 A, 라지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 되겠죠. 이번에는 3번으로 뭐가 가고? 라지 스몰이 왔어요. 그러면 2002가 돼야 되겠죠. 상인의 경우와 상반의 경우가 패턴이 다르죠. 상인은 2020, 0202. 상반은 그럼 어떻게 될까? 2002, 022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스몰 a와 라지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a 0, 스몰 a 2, 라지 b 2, 스몰 b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5번, 6번은 3, 4번이 쪼개진 거니까 10, 01, 0110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5번 상반연관의 경우 가능한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뭐 됩니까? 상인과 반대가 되죠. 라지 스몰, 스몰 라지는 가능한데 라지 라지, 스몰 스몰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관 상태가 이런 경우만 있느냐? 피해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지와 라지, 또 라지와 스몰. 자,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럼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라지를 받을 것이고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스몰을 받겠죠. 그러므로 이때 가능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 라지 A, 라지 B 또는 라지 A, 스몰 B 생식세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의 경우에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상반연관이래. 표만 보고 라지 A가 있으니까 스몰 B가 있겠죠. 상반연관이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는 0이고. 그럼 4번 세포로는 3번 세포로 안 간 게 오겠죠. 스몰 A와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B는 없게 됩니다. 그럼 5번은 1001이고 6번은 0110이 되죠. 1번은 다 있으니까 1111. 2번은 복제했으니까 2. 요거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모두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연관 문제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려준 건 단순하지만 세 쌍의 염색체에 두 개는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막히면 요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아, 이게 전체 그림이구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구나. 아, 이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프린터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